The 5 keys to Ferrari's success as a luxury brand.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페라리의 성공에 대한 5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명품 세계에서 에르메스는 아마도 최고 기준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행운이 가득한 부유한 고객들이 버킨백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 약 11,000달러의 버킨 25를 구매한 후 같은 날 23,000달러 이상에 되팔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에르메스가 세계 최대의 명품 브랜드로서 향후 3년 내에 루이비통을 제치고 앞설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에르메스를 능가하는 성장과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는 명품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페라리입니다. 올해 페라리는 처음으로 주식 배수를 기준으로 에르메스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명품 회사가 되었습니다. 주식 배수는 성장과 수익 전망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페라리 주식은 현재 이익 대비 50배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에르메스는 48배, 루이비통은 23배입니다. 전통 있는 자동차 제조사 페라리는 1947년 엔초 페라리에 의해 그의 레이스팀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15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주당 60달러로 상장되고 현재 주가는 주당 41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치는 750억 달러 이상으로 이는 연간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포드나 제너럴 모터즈의 시가총액의 약 1.5배에 해당합니다. 페라리는 작년에 단 13,663대의 자동차만을 생산했습니다. 물론 페라리는 전통적인 명품 회사는 아닙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를 제작하며 레이싱팀, 상품회사, 자동차 보건회사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300달러짜리 스카프와 800달러짜리 샌들을 만드는 회사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페라리와 에르메스가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두 회사 모두 자신들의 카테고리에서 가격 피라미드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부유층의 증가로부터 완벽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페라리 CEO 비냐는 예상치 못한 명품 업계의 왕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경력을 제네바에 본사를 둔 반도체 제조업체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에서 왔으며 이 회사의 마이크로 전자기계 시스템 및 센서 그룹을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아이폰에 사용되는 스크린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1년 페라리의 최고 자리에 임명된 것은 기술이 이 슈퍼카 제조사의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며 어느 정도 명품의 미래가 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CEO 비냐와 대화의 주요 주제는 페라리를 명품 업계의 리더로 만드는 요소와 다른 회사 및 부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임원들이 페라리의 성공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요 5가지 요점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쉽게 접근할 수 없게 하라. 페라리와 에르메스는 둘 다 시장 수요보다 적게 판매합니다. 훨씬 적게 말이죠. 주물량을 기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은 페라리가 현재 생산량의 2~3배를 쉽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페라리의 매력은 희소성과 독점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 38만 달러인 페라리를 살 수 있는 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주문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페라리의 준- SUV 모델인 프로상교와 다른 인기 모델의 대기 시간은 현재 최대 3년으로 역사상 가장 깁니다. 어떤 페라리 딜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차량이 부족하고 좌절한 고객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CEO 비냐는 희소성이 페라리의 브랜드 약속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장 수요보다 한 대 적게 판매하는 것이 우리 창립자의 전략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의 전략은 더 많은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차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어 이익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수익의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페라리의 생산 증가는 부유한 잠재 고객들의 증가에 훨씬 뒤처져 왔습니다. 2010년에 페라리는 6,573대를 생산했으며 이는 지난 14년 동안 생산량이 2배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 억만장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자산이 3천만 달러 이상 및 1억 달러 이상인 인구도 마찬가지로 증가했습니다. 비냐는 도로에서 페라리를 보는 것은 희귀하고 이국적인 동물을 보는 것과 같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페라리에게 자동차 세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부여합니다. 페라리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냐는 고객이 기다려야 한다면 오히려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경험의 일부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페라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여전히 특별합니다. 두 번째, 감정을 중심에 두라. 어떤 페라리 팬이나 소유자에게 페라리를 페라리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디자인, 엔진 소리, 핸들링, 파워, 제동력 또는 그 밝은 노란 배지 뒤에 있는 100년의 레이싱 역사를 말할 것입니다. 비냐는 진정한 명품은 하나의 주요 특징, 즉 감정으로 정의된다고 말합니다. 페라리는 독특한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명품 회사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가장 내면 감정적인 부분과 연결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명품 회사는 기술, 혁신, 스토리텔링, 유산 등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측면을 충족시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냐는 페라리가 단순히 이동수단으로 필요한 차량을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강연 초청을 받을 때 유틸리티나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들리면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용한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제품을 만듭니다. 라고 그는 CNBC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는 루이비통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가 선망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단순히 고품질 제품을 만들거나 비싼 제품을 만들거나 더 많은 기능이나 특징을 갖춘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세 번째, 가격 책정의 예술입니다. 페라리의 치솟는 가격을 보면 가격 책정이 이윤 요구와 월스트리트의 마진 성장 집착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냐는 각 모델의 기본 가격이 실제로는 출시 약 한 달 전에 설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독특한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차가 공개 준비가 되기 한 달 전에 저와 몇몇 사람들이 트랙에 가서 하루나 하루 반 정도 차를 운전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감정을 몸에 느끼며 가격을 정합니다. 저 CMO 그리고 CFO가 함께 가격을 정합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공유합니다. 2012년 가장 저렴한 페라리는 제조업체 권장 소매가가 19만 5천 달러인 캘리포니아였습니다. 오늘날의 기본 모델인 로마는 27만 3천 달러부터 시작하며 이는 40% 더 높은 가격입니다. 페라리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한정판 및 특별판 차량을 더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SF90 스트라달레는 약 90만 달러부터 시작하며 799대의 쿠페와 오픈탑 스파이더는 공개되자마자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SP3 데이토나는 단 599대만 생산되며 가격은 230만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이익 증대는 개인화일 것입니다. 오늘날 페라리 구매자들은 자신만의 페인트 색상, 가죽, 직물, 스티칭, 노출된 카본 파이버 및 기타 개인 세부 사항을 점점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요소들은 판매 가격에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비냐는 양보다 가치 전략이 페라리가 자동차 생산량을 약간만 늘리더라도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VIP로 가는 길입니다. 페라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딜러들은 고객들이 새로운 페라리, 특히 한정판 모델에 접근하기 위해 값비싼 돈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롤렉스 구매자들이 결국 새로운 데이토나를 얻기 위해 따라야 하는 경로나 에르메스 고객들이 결국 버킨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간단히 말해 기본 모델대로는 덜 인기 있는 모델을 먼저 구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약간 더 매력적인 모델을 하나, 두 개 또는 세 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페라리 이벤트에 참석하고 브랜드를 지지하며 페라리 레이싱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결국 더 비싸고 심지어 한정판 모델을 구매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페라리의 거의 4분의 3이 기존 고객에게 판매됩니다. 페라리와 에르메스는 가장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위해 가장 매력적인 제품을 예약해 둡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매를 제한하여 욕구를 증폭시킵니다. 다섯 번째, 행복한 직원은 더 행복한 고객을 만든다입니다. 명품 회사들은 종종 경제의 불평등을 반영합니다. 잘 보수받고 존경받는 직원들조차도 그들이 절대 감당할 수 없거나 경험할 수 없는 제품을 매일 만듭니다. 비냐는 CEO가 된 직후 그는 많은 페라리 직원들이 한 번도 페라리를 타본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을 테스트 트랙으로 데려가 그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작년에 그는 직원 주식 소유 프로그램도 발표하여 각 직원이 약 2,065유로 2,229달러 상당의 주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흔하지만 유럽에서는 직원 주식 프로그램이 드뭅니다. 비냐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직원 주식 계획의 중요성과 직원들이 주주로서의 혜택을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안은 팀에서 나왔고 저와 이사회에 의해 즉시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회사의 중심입니다. 모든 사람을 동기부여해야 합니다. 주식을 주면 모두가 회사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소유주처럼 느끼게 됩니다. 모든 회사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로 이루어진 회사는 몇 안 됩니다. 라고 정의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